자, 3학년 예술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1회고사 일정을 마치고 자, 2회고사 시험 범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3학년 예술계 학생들 대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모집으로 대학을 가는 상황에서 내신고사를 대비하는 학생이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일부 학생이 대비를 한다고 해서 자, 강의를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단원은 1회고사에 이어서 3단원 과학기술 분야의 글 읽기예요. 자, 과학기술 분야의 글 읽기는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야죠. 그래서 인문 예술 분야 또는 사회 분야 이런 부분들은 자,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접하던 어떤 글들이어서 친숙한 반면에 과학기술 분야의 글 읽기는 특히 여러분이 예술계 학생이다 보니까 접할 기회가 많이 없고 전문 용어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기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독해를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 세 번째 단원을 통해서 우리가 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 열기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생각 열기에서 자, 산업혁명의 어떤 발달 과정을 자, 도식화해서 자, 지금 표로 제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있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자, 부분을 말해보고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사회가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자 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자, 그림을 보니까 자, 1차 산업혁명 시기 18세기에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혁명, 자, 2차 산업혁명 시기에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혁명, 3차 산업혁명 20세기 후반의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 이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를 결합한 어떤 지능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어떤 산업이 전개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 사회의 우리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는 건데 자,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이 친구들과 함께 논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리는 실제 과학기술 지문으로 들어가서 과학기술 지문을 어떻게 독해해 나갈 것이냐, 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독해함으로써 필자의 입장을 파악할 것이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과학기술 분야의 글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어떤 특성을 제시를 했냐면 자, 과학은 자연현상의 원리를 객관적,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분야이다. 자, 객관성과 논리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성이라는 것은 주관성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사실만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 글이라는 거죠. 자, 논리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논리적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게끔. 자, 그리고 어떤 특정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필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제시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객관성과 논리성을 담보하고 있는 글이다. 자, 과학이라는 것이. 자, 기술 분야는 뭐냐? 기술 분야는 과학의 연구 성과를 실생활에 응용해서 인간에게 유용한 삶의 수단을 제공해주는 분야이다. 유용한 삶의 수단을 제공한다. 그래서 학문적 성격이 강한 과학과 실용적 성격이 강한 기술이 현대에 들어서 과학 기술로 결합해서 발전함으로써 현대인의 어떤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네요. 자, 이어서 과학기술 분야를 전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과학기술 분야의 글은 사실이나 법칙을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인과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죠? 자, 원인과 결과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어떤 결합.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현상이 발생하게 된 이유나 원인이 반드시 과학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의 어떤 특성상 자,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 자, 도덕적, 주관적 가치 판단은 최소화된다.
자, 도덕적, 주관적 가치 판단이 최소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양심이라고 하는 도덕성 또는 필자의 주관적 어떤 견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배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자, 그 현상을 설명하고 현상이나 어떤 결과의 어떤 부분에 대한 탐구를 주된 어떤 기술 분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과학기술 분야의 글에는 어떤 하위 개념들이 있느냐, 자, 어떤 글들이 포함되느냐에 대해서 자, 도식화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의 글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분야에 관한 글이 있다라고 해서 흔히 우리가 여러분이 배웠던 물리 과목이라든가 또는 화학 과목, 천문, 생명과학, 지구과학 또는 컴퓨터, 정보통신, 우주항공, 기계공학, 전자공학. 자, 이런 어떤 분야들이 세부 분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실제 독서 제재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세부 분야의 어떤 독서 제재를 여러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독해야 하느냐에 대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어떻게 독해할 것이냐, 읽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을 때는 이 분야에 사용되는 용어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죠. 선생님이 수업 전에 언급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해요. 여러분이 인문 예술 분야의 글이나 아니면 사회 분야의 글 또는 언어 분야의 글 이런 분야의 글들은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소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배경 지식으로 확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의 글들은 여러분이 평소에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이 전공 특성상 자 그리고 그런 분야의 어떤 글들을 접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하죠, 글이. 자, 그렇다 보니까 관련 분야의 어떤 전문 용어나 개념이 여러분의 어떤 배경식으로 확충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제대로 독해하기 위해서는 용어나 개념을 정확히 여러분의 것으로 평소에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런 용어나 개념이 여러분의 어떤 배경식으로 확충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독해해 나가느냐? 그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앞뒤 맥락이나 앞뒤 어떤 문맥들을 통해서 추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 보니까 자 독해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필자의 어떤 핵심 의견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용어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자 이를 위해서 평소에 학교에서 과학 수업을 통해서 개념을 충실히 익혀두고 배경식을 쌓아가는 겁니다. 직접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과학기술 지식을 쉽게 설명한 교양이나 잡지를 읽음으로써 상식을 넓혀나간다. 그래서 직접 체험이나 간접 체험을 통해서 관련 개념을 확충해 나가라는 거예요. 자, 과학 수업이라는 것은 직접 체험이죠. 자, 그리고 교양서나 잡지라는 것은 간접 체험이에요. 자, 이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을 통해서 자, 무엇을 확충해 나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과학기술 독서 제재의 독해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확충해 나가라는 겁니다. 넓혀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련 배경식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여러분이 어떤 독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또한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을 때는 서술의 대상을 확인한다. 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대상을 탐구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자, 서술의 대상을 확인하고 설명의 인과관계를 잘 파악한다. 아까 과학기술 분야의 글은 인과관계가 굉장히 많다고 했죠. 내용 전개 방식상. 그래서 인과관계,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현상이나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된 자료가 정확하고 믿을 만한지. 그래서 객관성 또는 신뢰성을 판단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료의 어떤 객관성, 신뢰성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정확하고 믿을 만한지. 그래서 정확하다는 것은 정확성.
객관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믿을 만하다는 것은 신뢰할 만한지, 신뢰성, 자료의 어떤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그리고 도표나 그림, 사진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도표나 그림이나 사진 등의 어떤 각종 보조 자료가 여러분이 과학기술 지문의 글을 읽을 때 내용 이해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어떤 세 자료는 내용 이해를 돕는다. 자, 내용 이해를 도와주는 어떤 보조 자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 대상이 어떤 확인 절차,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두 번째 자, 그런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 반드시 과학기술 지문에서 파악을 해야 되고, 자,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현상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활용된 자료가 과연 정확하고 믿을 만한지에 대한 여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동원되는 보조자료, 자, 도표나 그림과 사진 등의 어떤 보조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이 과학기술 지문의 어떤 독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요소들, 네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의 글의 특성, 과학기술 분야의 글이 대상이 되는 세부 분야,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과학기술 첫 번째 지문인 예병일 작가의 인류 역사와 함께한 질병, 결핵이라는 설명문 한 편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 지문에 결핵이라는 어떤 질병이 어떻게 해서 발병하게 되는지, 그 원인과 결과의 어떤 내용 전개 방식을 살피고, 그리고 이 글에 적용된 각종 자료들의 어떤 객관성과 신뢰성을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고, 자, 그런 어떤 자료의 어떤 활용 결과 정보 전달이 믿을만 했는지, 적절한지 여부도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결핵과 관련된 배경식이 없을 때 동원되는 보조 자료들도 여러분이 꼼꼼히 살펴보면서 내용을 파악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머릿말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머릿말에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자, 결핵은 원래 동물들에게서 발병한 질병이 사람에게 전파된 인수 공통 전염병이 하나이다. 자, 수천 년 전의 것으로 짐작되는 사람의 뼈에서 그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결핵은 인류의 탄생과 함께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 인류의 탄생과 함께 발생한 질병으로 추정된다. 과학성을 담보하지 않고 있자. 자, 추정만 할 뿐이다. 자, 추론한다, 추정한다 라는 거예요. 인류의 탄생과 함께 결핵이라는 질병이 탄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만 할 뿐입니다. 객관성은 없어요. 그래서 자, 이집트에서 발견된 미라에 결핵의 흔적이 있고, 자, 고대 인도인과 중국인들도 결핵에 관한 내용으로 추정되는 기록을 남겨놓았다. 히포크라테스도 자, 폐결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질병을 소개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결핵이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고 처음 주장했다. 이런 어떤 각종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인류의 탄생과 함께 결핵이라는 질병이 탄생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자, 그런 어떤 고대의 결핵에 관한 어떤 기록을 제시했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단. 자, 근대 유럽에서는 평민층보다 상류층에서 결핵 환자들이 많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근대 유럽에서 상류층 사람들의 어떤 집단적 사교 생활로 인해 결핵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접촉으로 인해서 전파된다는 어떤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적인 어떤 사교 생활로 인해서 결핵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자료를 제시했고요. 자, 상류층일수록 자, 집단적 사교 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병을 전염시켰다는 거죠. 자, 병을 전염시킬 확률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자, 원인과 결과에 의한 내용 전개 방식의 대표적인 문단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대 유럽의 주된 결핵 발병 계층과 그 이유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요. 자, 세 번째 문단. 자, 산업혁명 이후에 농촌을 벗어나 도시로 밀려드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미처 준비가 안 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위생 상태가 불량한 가운데 집단 생활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화는 대기 오염을 동반했고, 대기 오염, 위생 상태가 엉망인 거주지에다가 열악한 노동 조건까지 더해지면서 결핵은 상류층보다 하류층에서 더 유행하는 질병이 됐어요. 그래서 근대 유럽 사회에서는 어떤 집단적 사교 생활을 기반으로 해서 상류층에서 결핵 환자가 많이 발병했다면 산업혁명 이후에는 열악한 노동환경 조건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발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의 어떤 변화, 시대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결핵이 어떤 계층에 의해서 더 발병이 됐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근대에서 산업혁명 이후의 어떤 시대로 변화해 나갈수록 자, 상류층에서 하류층으로 결핵이 유행하는 어떤 대상들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심지어 결핵은 증세를 멸망시켰다는 말을 듣는 패스트에 빗댄 백세기 패스트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의 주된 결핵 발생 계층과 발생 이유라고 해서 원인과 결과, 인과에 의한 내용 전개 방식으로 역시 내용이 전개됐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의 내용을 볼게요. 자, 질병이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그에 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인류는 19세기를 맞이했다. 영국의 체드윅은 1842년 노동자들의 위생 상태가 결핵과 같은 각종 감염병 유행의 가장 큰 원인임을 지적하며 위생의 중요성을 환기했대요. 그래서 위생 상태가 결핵이 발병되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언급을 한 거죠. 가장 큰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위생의 중요성을 환기했어요. 자, 누가? 영국의 체드윅이라는 학자. 자, 그러고 나서 또 누구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프랑스의 비유맹이라는 학자의 예를 또 들어줍니다. 비유맹은 뭐라고 했느냐? 1865년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병터를 토끼 몸에 주입하는 실험을 통해서 결핵이 감염병임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비유맹이 업적. 결핵은 감염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자, 그리고 1882년 독일의 코우라는 학자는 결핵에 관해서 어떤 발견을 또 했나 봅시다. 자, 코우라는 학자는 결핵의 원인균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어요. 결핵의 원인이 되는 균을 따로 분리했다라는 거죠. 자, 분리하였다. 이것은 코우의 업적이라는 겁니다. 코우의 업적이 되겠어요. 드디어 인류가 결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공되었다. 그래서 결핵의 발병과 발병 원인에 대해서 인과의 내용 전개 방식에 따라서 전개가 됐고, 이어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결핵의 원인과 그리고 자, 결핵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파되느냐, 결핵균을 분리하는 데까지 성공했다라는 여러 학자들이 업적을 제시했어요. 체드윅, 비우맹, 코욱의 결핵에 관한 업적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코우는 현미경을 이용해서 당시 유럽에서 큰 문제였던 탄저 연구에 집중해서 1876년 병에 걸린 쥐 혈액에서 막대 모양의 미생물, 즉 탄저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생물체가 탄저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코우는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순수 배양하는 방법을 정립하고 특정 세균이 특정 감염병의 원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원칙을 발견했다. 자, 이것이 바로 코우의 4원칙이며, 자, 이는 뒤에 수많은 학자가 특정 감염병의 원인균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길잡이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실험 과정들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 과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 과정, 세 번째 실험 과정. 자, 이런 어떤 실험의 어떤 과정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코우는 1882년에 결핵, 1883년 콜레라의 원인균을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자, 1882년 결핵의 원인균, 1883년 콜레라의 어떤 원인균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코우의 4원칙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코우의 4원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자, 병원균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동물에게서 반드시 발견되어야 된다라는 원칙.
병원균의 원인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발견돼야 한다. 두 번째 원칙. 자, 병원균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동물에게서 순수 배원법에 따라 분리되어야 된다. 병원균을 분리해야만 그런 어떤 발병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분리된 병원균을 건강한 실험 동물에 접종하면 동일한 질병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동일성의 원리를 제시했고요. 자, 네 번째 원칙. 실험적으로 감염시킨 동물에게서 동일한 병원균이 다시 분리배양되어야 돼요. 그래서 감염되었을 때 그 감염된 어떤 대상에게서도 다시 동일한 똑같은 어떤 병원균이 다시 분리배양되어야 한다라는 네 가지 원칙. 이것이 코어의 네 가지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결핵의 원인균을 찾은 코어는 결핵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결핵균의 어떤 배양책을 이용해서 투베르쿨린을 제조했으나 치료 효과를 볼 수 없었다. 오늘날에는 이를 결핵 진단에 이용하고 있으나 계속 승승장구하던 코어에게 결핵 치료제 개발 실패는 침체에 빠지는 계기가 되었다. 1896년이 지나서야 다시 학자로서의 명성을 되찾은 코어는 세균에 의한 감염 질환은 물론 말라리아를 비롯한 열대 질병 연구에 큰 획을 그었다. 그래서 코어의 업적을 추가적으로 언급을 했죠. 그래서 세균 감염, 말라리아를 비롯한 열대 질병 연구에 획을 그었다. 그래서 글쓴이 주관적 평가가 드러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핵의 원인균을 찾았지만 치료제 개발에는 실패한 코어의 한계점에 대해서 본문 첫 번째에서 언급을 해줬어요. 자, 그럼 본문 두 번째에서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 또 언급이 되느냐? 자, 1906년 프랑스의 칼메트와 게랭이라는 학자가 또 나와요. 여러 학자들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칼메트와 게랭이라는 학자는 백신을 개발합니다. 자, 백신을 개발함으로써 결핵 예방의 길을 텄다. 자, 세균학자인 칼메트는 파스테르의 접종법 원리, 즉 독성을 약하게 만드는 균을 인체에 주입하는 어떤 방식을 이용하려 했다. 우두를 앓으면 치명적인 천연두가 예방되는 것처럼 소결핵을 가볍게 앓으면 사람 결핵이 예방되므로 소결핵균이 백신으로 만들기에 적당했다. 그래서 소결핵균을 만들게 된 근거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소결핵균도 인체에 유해하므로 독성을 줄여야 했어요. 그래서 독성을 줄여야 했기 때문에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칼메트와 게랭이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칼메트는 스위스 게랭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소결핵균을 수대에 걸쳐 연속 배양하여 1921년 비로소 독성을 완전히 제거한 소결핵균을 배양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칼메트와 게랭이 어떤 실험 결과를 언급해줬어요. 이는 칼메트 게랭이 소결핵균이라 명명되었고 이 이름을 줄인 BCG는 오늘날 결핵 예방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CG가 결국 결핵을 예방하는 데 사용되는 백신의 이름까지 됐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 세 번째 부분 볼게요. 수천 년간 인류를 괴롭혀온 결핵의 원인균과 예방법을 알아냈지만 결핵을 치료하는 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미생물학자인 왁스먼이라는 또 학자가 나와요. 왁스먼은 흙이 들어있는 용액에 노출된 세균이 죽어버리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흙에 들어있는 용액에 노출된 세균이 죽어버리는 현상을 발견하고 흙 속에서 세균을 죽이는 물질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왁스먼은 흙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리다툼을 하고 토양이라는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존재들만 살아남게 되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흙 속에서 세균이 죽어버리는 현상의 원인을 구체화했고요. 사람을 죽게 하는 결핵균조차 토양이라는 환경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왁스먼은 토양에 다양한 미생물이 있고 그 수가 아주 많다는 사실에 착안했다. 그래서 토양의 미생물 가운데 병원균을 사멸시키는 물질을 분비하는 미생물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래서 항생물질에 대한 어떤 발견의 어떤 과정을 보여주고 가설과 검증 과정이 드러나는 것을 과학 분야의 글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죠.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한 연구를 진행한 왁스먼이 어떤 사례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가설과 검증의 절차.
그래서 왁스먼은 다양한 성질을 지닌 토양을 채취해서 완충용액에 혼합한 다음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을 멸균하고 그 생성물에서 항생제 능력을 지닌 물질을 분리하는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행했다. 실험 대상이 워낙 광범위했으므로 고된 작업이었지만 왁스먼은 쉬지 않고 실험을 계속했고 그러던 중 그는 어느 방선균에서 뽑아낸 특이한 물질이 장티푸스균, 포도상 구균을 비롯한 여러 병원성 세균에 대해 살균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방선균이 생산하는 물질 가운데 향균 효과를 지닌 물질은 20가지가 넘었다. 그러나 왁스먼이 찾아낸 추출물로 동물 실험을 한 결과 양리 효과는 아주 낮게 나타났대요. 그래서 방선균의 추출물에서 살균 효과를 발견한 왁스먼이 어떤 업적을 제시를 했고요. 자, 이에 굴하지 않고 왁스먼은 살균 효과가 있는 1000개 정도의 물질을 추출하고 어느 물질이 가장 좋은 효과를 지녔는지 알아내는 실험을 통해서 후보 물질의 수를 점점 줄여나갔다. 몇 년 지난 어느 날 왁스먼은 시험관 속에서 창자의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 한 가지가 죽어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결핵치료제를 찾게 된 어떤 단서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시험관에 있던 생물은 방선균의 어떤 일종인 스트랩토미세스였는데 왁스만은 이 미생물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 미생물이 어떤 배양액에서 추출한 항생물질은 페니실린으로 해결할 수 없던 여러 가지 균의 효과가 있었고, 자, 뭐가요? 스트랩토미세스. 자, 특히 결핵 치료제로서 주목받았다. 1944년 방선균에서 항생체를 추출하는 데 성공한 왁스만은 다음에 스트랩토마이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약을 세상에 공개했다. 결핵 치료 물질이죠. 자, 이때부터 사용이 시작한 스트랩토마이신은 지금까지도 결핵 치료제의 대표약으로 많은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왁스만은 스트랩토마이신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195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그래서 스트랩토마이신을 발견한 왁스먼의 업적에 대해서 언급을 해뒀어요. 오늘날 결핵은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졌지만 결코 과거의 질병이 아니다. 결핵은 지금도 1년에 2,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는 무서운 병이고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약 5.5명이 결핵 때문에 세상을 떠난다. 자, 여기에서 스트랩토마이신의 분자 구조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결핵 사망자의 수도 제시해서 결핵이 그런 어떤 인류의 어떤 목숨을 앗아가는 어떤 중대한 병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2,000명대의 그렇죠? 2,000명대의 어떤 사망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 결핵 치료제가 개발되었지만 결핵은 증상이 쉽게 호전되지 않아서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약을 복용해야 된다. 더불어 강한 내성균의 출현으로 결핵 치료의 어떤 걸림돌이 된다. 아직 인류와 결핵의 전쟁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자, 결핵 완치의 어떤 장애 요인을 제시해서 결핵 치료의 어떤 어려움을 제시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결핵이라는 인류의 병이 어떤 치료제, 즉 백신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여러 학자들의 연구 과정을 통해서 제시한 설명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학습 활동을 통해서 내용 이해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결핵 치료제의 발견 과정에 따라서 이 글을 정리해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견 과정과 연구자, 주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 감염병 유행의 원인을 지적한 연구자는 체드윅이었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위생 상태가 각종 감염병 유행의 가장 큰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위생의 중요성을 환기했고, 자, 감염병을 증명한 연구자는 비유맹이었어요. 그래서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의 병털을 토끼 몸에 주입하는 실험을 통해서 감염병임을 증명했고요. 자, 원인균을 발견한 학자는 코호였죠. 그래서 코호의 4가지 원칙 앞서 제시했죠. 4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결핵의 원인균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고요. 결핵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결핵균이 어떤 배양액을 이용해서 투베르클린을 제조했으나 치료 효과를 볼 수 없었어요. 자, 그리고 칼메트와 게랭에 의해서 예방 백신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소결핵균을 연속 배양해서 BCG 백신을 개발하고 결핵 예방의 길을 열었죠. 자, 마지막으로 왁스먼이 치료 물질을 개발했죠. 자, 병원균에 대한 살균 효과가 있는 항생 물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스트랩토미세스에서 결핵 치료 물질인 스트랩토마이신을 추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이런 어떤 연구의 어떤 노력의 결과, 자, 이런 어떤 백신의 어떤 개발 과정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음 2번. 자, 다음은 과학의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글을 참고해서 아래 활동을 해보세요. 그래서 보기 질문을 보면 자연과학 연구의 목적은 현상이나 법칙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설명하는 데에도 있다. 새로 발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어떤 경험적 사실에 바탕을 둔 귀납적 방법을 쓰고 이렇게 하여 결론을 얻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그걸 검증하는 것이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가설을 설정하면 실험이나 관찰로 직접 검증할 수 있는 명제들을 찾아내는데 편리하다. 가설은 경험적 사실로부터 귀납됨으로써 검증됨으로써 일반화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연구 대상과 어느 정도 공통된 성질을 지닌 것을 모델로 삼고 그 모델이 지닌 다른 성질들이 되는 연구 대상에도 타당하다고 가정해서 가설을 세우는 것이 모델을 이용한 요추의 기본이다. 원칙적으로 실험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지만 자연계에서 복잡하게 야기되는 현상을 부분적으로 재생하여 관찰하려는 뜻이 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건을 설정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실험이다. 자, 이 지문을 토대로 해서 아래 활동을 해보세요. 자, 1번 칼메트와 게랭이 백신을 개발한 과정을 참고해서 왁스머니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을 정리해보세요. 그래서 칼메트와 게랭의 어떤 백신 개발 과정에서 경험적 사실은 뭐였어요? 우두를 나르면 치명적인 천연두가 예방된다는 거였죠. 이때 왁스머니 어떤 치료제의 경험적 사실은 어때요? 자, 토양에서 수많은 미생물이 존재하고 끊임없는 어떤 경쟁의 결과 토양에서 가장 잘 적응한 미생물만 살아남는데 자, 결핵균은 토양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때 세운 가설은 칼메트와 게랭의 백신 개발 과정에서 자는 소결핵을 가볍게 앓으면 결핵에 대한 어떤 면역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었고 왁스머니 치료제 가설에서는 자, 토양의 미생물 가운데 결핵균과 같은 병原균을 사멸시키는 물질을 분비하는 미생물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이었죠. 그 다음에 칼메트와 게랭의 어떤 백신 개발 과정에서의 실험 및 관찰은 소결핵균을 연속 배양해서 독성을 제거한 소결핵균 BCG를 배양했죠. 자, 왁스머니 치료제에서의 실험은 다양한 성질을 지닌 토양을 채취해서 완충용액에 혼합한 다음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을 멸균하고 그 생성물에서 항생제 능력을 지닌 물질을 분리했죠. 자, 그 결과 칼메트와 게랭의 백신 개발 과정에서 결과는 칼메트 게랭의 소결핵균을 결핵 예방 접종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자, 왁스머니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의 결과는 스트랩토미세스에서 결핵 치료에 사용되는 스트랩토마이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치료제의 어떤 개발 과정을 경험적 사실과 자, 그 사실을 토대로 한 가설 설정을 기반으로 한 실험 및 관찰, 그것의 결과가 성공한 이후의 일반화 과정, 이런 과정으로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자, 1번에서 제시된 가설이 객관적 정보에서 합리적으로 도출되었는지 생각해보고 가설의 검증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의견을 나눠보세요. 그래서 예시답안을 보니까 자, 칼메트와 게랭은 우두를 앓으면 치명적인 천연두가 예방된다는 경험적 사실에서 소결핵을 가볍게 앓으면 결핵에 대한 면역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죠. 자, 인과관계로 볼 때 천연두에 대한 면역력이 우두에서 생겼다고 보는 가설은 합리적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소결핵균을 연속 배양해서 소결핵균의 독성을 제거한 칼메트 게랭이 소결핵균이 발견됐고요. 개발한 소결핵균을 예방접종에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다는 내용까지 있으면 가설 검증의 타당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자, 그 접종 결과가 성공적이었다는 내용까지 있었으면 가설 검증의 타당성이 더욱 분명히 드러났을 것이다 라는 아쉬움까지 제시했네요. 가설 검증의 어떤 타당성이 더욱 분명히 드러났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자, 그 다음 결핵균이 토양에서 살아남지 못한 것은 토양 속의 어떤 미생물이 때문일 수도 있고 토양 자체의 요인 때문일 수도 있다. 토양의 미생물 중에 결핵균을 사멸시키는 균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타당한 가설이다. 실험 과정에서 미생물이 만들어낸 물질이 항생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였으므로 가설 검증은 타당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자, 3번. 자, 이 글과 다음 글을 참고해서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 수칙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기 질문을 보면 최근 학교, 군부대, 병원 등 집단 생활을 하는 곳에서 잠복 결핵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결핵 발병을 줄이고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잠복 결핵 관리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잠복 결핵은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몸의 방어 면역 체계에 따라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자, 우리 몸속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균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경우 흉부 X선 검사에서도 정상이고 결핵 증상 또한 없지만 과로, 스트레스, 영양 결핍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결핵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했어요. 행동 수칙. 행동 수칙 예시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서 마스크 쓰기. 마스크 쓰는 게 일상화됐죠, 우리도. 자,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청결성입니다. 영양가 높은 음식 섭취, 면역력 강화죠. 자, 과로하지 않기, 스트레스 잘 관리하기, 꾸준한 운동, 이런 어떤 요소들이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거죠. 현재 상황도 이런 어떤 수칙들이 굉장히 잘 지켜져야 합니다. 모든 균들이 마찬가지니까. 자, 또 과학 분야의 글은 과학적 시식과 정보를 주로 다루므로 내용이 객관적이고 정확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객관성과 정확성. 자, 또한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논거의 입증 과정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과정이 논리적인지 타당한지 이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경우죠. 자, 점검하기 1번 문제를 볼까요? 점검하기 1번 문제. 결핵이라는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 과학자들의 공로를 정리해보자라고 했죠. 아까 언급한 분이기 때문에 따로 선생님이 제시하진 않겠어요. 체드윅, 그 다음에 비유맹, 코흡, 칼메트와 결핵 이 어떤 언급을 들면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과학기술 지문 첫 번째 지문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을 여러분이 독해하는 과정에서 핵심 즉 개념어라든가 자, 과학기술의 전문 용어를 파악하고 그것을 배경식으로 확충한 이후에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의 어떤 현상이 어떻게 발현됐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그 결과적으로 도출된 부분의 논리성과 타당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하는 것이 과학기술 지문의 독해의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심층학습이라는 이종호 작가의 설명문 한 편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지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